가까이서 들으니까 너무 멋있네요. 네. 아름답습니다. 네. 저희 이제 2부는요. 북토크쇼로 이제 시작해 볼 네. 건데요. 네. 저희가 이제 책에 대해서는 사실 책을 읽어보시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책에 대한 내용은 요약해서 앞에 미니 특강을 좀 들려드렸고, 이번 북토크쇼 시간에는 사실은 이지영 저자님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얘기와 더불어서 저는 저자님의 그 매력과 정말 리스펙하는 저의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토크쇼에서는 이지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영 저자님의 책에 보면요, 책에 이제 저자 소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식으로 소개가 되어 있냐면요, 리치그룹의 대표 그리고 3040 엄마들의 경제 멘토이자 1,500만 원의 종잣돈으로 100억 원 자산을 일군 재테크 승부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그녀를 여기까지 이끈 비결은 다름 아닌 절실함과 자존감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실제로 책 21페이지를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까지 많은 재테크 강의를 하면서 나는 궁금했다. 왜 어떤 사람은 재테크에 성공하고 왜 어떤 사람은 실패할까? 그래서 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그 차이가 단 하나였다고 합니다. 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한지 그리고 얼마나 원하는지의 문제다. 저자님은 얼마나 절박하셨고 얼마나 원하셨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절박함과 그 절실함이 가장 재테크의 성공으로 이르는 요인인 것 같아요. 이 재테크 사람들이 기술이 있어야 재테크를 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기술적인 것보다는 절박함이 있으면 그 길을 본인이 실제 찾아가고 또 실행을 하기 때문이죠. 저에게 절박함은, 제가 처음 종잣돈이 별로 없을 땐 사실 절박한 것 중에 하나는 가난이 대물림 될 수 있다라는 걸 깨달은 순간 제가 절박한 마음이 들었어요. 뭐였냐면, 나 혼자서 가난한 거는, 그냥 내가 없이 사는 거는 그냥 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이렇게 나의 가난을 아이한테 물려주고 싶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또 내가 부모로서 또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았는데, 사랑이 마음만으로는 지켜지지 않고 또 경제력이 있어야만, 또 엄마의 경제력이 있어야만 아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절실해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재테크, 돈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실제로 제가 이지영 저자님을 처음 뵀을 때는 이제 책 쓰기 전에 이제 약간 투자를 시작하시고 또 열심히 활동하실 때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투자자로서.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를 가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다닐 만큼의 어떤 부동산을 통해서 종잣돈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가 일하고 움직이지 않아도 그게 돌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고 아이들을 데리고 정말 해외를 여행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좀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전 아직도 그게 눈앞에 생생해서 그때 그 눈이 반짝반짝 하시면서 미래를 꿈꾸시던 그 모습들이 지금은 거의 다 이루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지금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또 여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너무나 많고요. 또 지금은 또 아이들이 학교도 다녀야 하고 또 교육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맨날 여행만 다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주 해외 여행도 가고 또 가족 여행의 시간을 많이 갖고 싶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정말 원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신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하실 것 같은데 어때요? 아이들은 엄마의 이런 노력과 힘듦을 좀 알고 있나요? 고생한 줄 알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이들은 잘 모르죠.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또 그리고 또 아이들은 또 저와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저는 되게 부모님이 고생하는 걸 되게 많이 보면서 자랐고, 또 고등학교 때도 또 저희 집이 되게 어려웠고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자랐지만, 또 저희 아이들은 그런 환경은 아니었고, 아주 아기 때는 되게 어렸었을 때는 기억이 되게 안 나고.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래서 지금은
지금 본인들이 조금 기억했을 때부터는 그래도 아주 어려운 환경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근데 그것도 저는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결핍이 아이에게 있을 때 저는 이제 결핍의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결핍이라는 것도 물론 그것을 극복했을 때는 또 더 그걸 극복했을 때는 또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결핍이 있을 때는 나중에 또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본인이 환경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추구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 주어지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생각과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부모 밑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또 그걸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이 좀 어려웠든 환경이 좋았든 그 계속 성장하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영향을 주잖아요. 그게 맞아요. 아이들에겐 너무 좋은 엄마 아빠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책으로 조금 깊이 있게 가려고 해서 이제 낭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책으로 이제 제가 좀 여러 가지 글귀를 뽑아봤어요. 사실은 책을 너무 열심히 읽어가지고 지금 보이실지 너무 모르겠지만 감동했어요. 네, 꼭꼭꼭 접어서 다시 읽고 네. 싶은 부분들을 제가 다 체크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는 이 책에서 약간 전략에 대한 파트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 아끼는 것이 부자 되는 첫 번째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또 요즘은 좀 그렇잖아요. 현실에 욜로 즐겨야 돼. 네, 아, 네. 우리가 언제까지 살 줄 알고. 또 심지어 요즘 약간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진짜 갑자기 어느 날 내가 그런 사고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르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 내가 굳이 열심히 살아야 되나? 내가 굳이 열심히 전략해서 돈 모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가끔 들기도 해요. 저자님은 어떠세요? 예, 그래서 저도 절약을 막 이렇게 막 절약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약간 게임처럼 저는 그걸 많이 권해요. 그러니까 게임처럼 내가 한 가지 항목, 한 달에 한 가지 항목을 한번 공략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많이 쓰는 한 가지 항목이 있을 거예요. 마치 그 참새의 방앗간 막 이런 것처럼요. 본인이 한 달에 딱 살펴보면 굉장히 그 분야에 많이 쓰는 한 가지 항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항목만 제대로 공략해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에 막 공략하면서 다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삶이 각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이번 달에는 주유비를 줄여야겠다. 또는 뭐 나는 이번 달에는 뭐 옷값을 줄여야겠다. 또는 이번 달에는 커피 가격을 줄여야겠다. 뭐 이렇게 한 항목을 본인이 많이 쓰는 거 조금 쓰는 거 말고 많이 쓰는 것을 공략하셔가지고 한 달에 하나씩 줄이다 보면 사실 12개월 동안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본인에게 어느 정도 좀 줄이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또 줄이게 되고 근데 그 줄인 금액을 대신에 줄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약한 금액을 자신을 위해서 또 쓰면은 사실 자신의 소득은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그렇게 줄이는 거에만 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돈을 나를 위해서 또 쓰고 나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또 투자하고 그러다 보면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나는 더 많은 돈을 쓰는데 또 그럼에도 나는 항상 돈이 많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 책에서의 이제 저자님의 약간 철학이 좀 저는 좋았던 부분이 있어서 잠깐 낭독하면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46페이지 함께 보시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거고요. 우리 윗공화공의 윗공님이 기타 연주로 멋지게 또 배경음을 이제 연주해 주실 예정입니다. 전략은 실제로 돈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하므로 투자 이전에 필수로 갖추어야 하는 기본 소양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략의 기준이다. 불필요한 지출과 필요한 지출을 구분할 수 있어야 삶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다. 간혹 주변에서 전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안 쓰시는 분들이 있다. 어르신들의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은데 왠지 마음이 안쓰럽고 안타까울 때가 많다. 다이어트를 할 때 단식을 권하지 않는 것처럼 나는 무조건적 전략은 지향하자는 주의다. 전략하는 이유도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인데 불필요한 것을 줄이되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반드시 질문해 봐야 된다. 나를 위해 돈을 쓰는 행위가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되새겨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실제로 저는 전략이 무조건적인 전략은 답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곳에는 돈을 쓰면서 전략하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진짜 안 쓰고 허리띠 졸라매고 이게 전부인지 알고 실제로 그런 부자들이 있지 않아요? 돈 전략만 하다가 자기 세대에 돈을 하나도 못 쓰고 자녀들만 배불리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저는 본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맞아요. 그럼 진짜 이렇게 본인은 실제 열심히 이렇게 돈을 모으시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누리지 못하시고 나중에는 그 돈은 이렇게 물려주시는 거죠. 근데 사실 안타깝죠. 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략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네.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자님의 책을 볼 때마다 항상 좋았던 게 뭐냐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되게 자기계발적인 분이시잖아요. 끊임없이 맞아요. 공부하시고.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걸 잘 찾아가신 것 같은데 혹시 자기만의 원하는 걸 찾아가는 노하우나 방법 같은 게 있으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내가 원하는 걸 찾아가는 그런 노하우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 혼자 있는 시간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게 좀 남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그렇고 또는 아기 엄마들도 그렇고 어쩌면 내가 혼자가 될 때 두려움을 많이 느끼잖아요. 뭔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만 될 것 같고 물론 그럴 수 있죠. 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그래도 내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사람과 있을 때도 물론 내가 성장할 수 있겠고 또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도 많이 배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내가 올곧이 섰을 때 다른 사람과 있을 때에도 더 크게 내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나만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내가 나를 먼저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먼저 다음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나만의 시간을 좀 갖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굉장히 만약에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말에 뭐 아침 시간 만약에 아이들이 되게 늦게 일어나는 시간이 많거든요. 아침엔 아이들이 뭐 토요일에 9시, 10시 이렇게 일어나거나 이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7시 정도에 만약에 일어난다 그러면은 7시에 혼자 커피숍에 가가지고 이제 7시부터 뭐 아이들 일어날 때까지 9시까지 혼자 커피 마시면서 뭐 생각하는 시간도 갖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틈틈이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지금은 이제 회사 안 다니고 제가 사업을 하고 있지만 회사 다닐 때도 점심시간에 이렇게 점심을 먹고 나면은 이제 혼자서 이렇게 조금 돌아다니는 시간이나 아니면 혼자 밥 먹는 것도 그렇게 무서워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주일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 밥을 3번을 먹는다 그러면 한 2번은 나 혼자 밥 먹는 시간 또는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 근데 그 시간에 내가 가장 많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물리적으로 시간을 확보하는 게 사실 네. 엄마들이나 여자들한테 좀 쉽지 않은 일들이 있기도 해요. 근데 엄마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이제 일어나기 전에 조금 일찍인 시간이라든지 아이들이 좀 비어져 있을 때 그때 잠깐 카페를 가고 또는 집에 귀가하기 전에 잠깐 들리던지 이런 식의 약간 짬을 내서 여유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에 대한 네.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나누고 싶었던 부분들이 또 뭐가 있었냐면 부자 엄마 습관을 갖추기 위한 매일의 미션을 정리한 차트가 있었어요. 책에서는 54페이지였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매일매일 이제 일기처럼 써야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줬는데 전 여기에서 7번의 항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제가 낭독하면서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7번 내용이 뭐냐면 나는 내가 좋다. 왜냐하면 이라는 이유에 대해 적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낭독은요 이번에 이지영 저자님이 한번 읽어봐 주실 건데요. 저자님의 목소리로 또 듣는 책은 또 특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의 장점을 쓰다 보면 점점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 성공 일기는 어제 내가 했던 일 중 잘한 일을 칭찬하는 일기이다.
충동적으로 외식을 할 뻔했으나 참았다와 같이 사소한 것이라도 좋다. 우리는 은연중에 칭찬받을 행동들로 하루를 채우고 있다. 내가 나를 칭찬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매일 착실하게 쌓은 자존감과 뿌듯함은 더 큰 성공을 만드는 발판이 되어줄 것이다. 또한 어제 있었던 일이나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나 자신의 사소하고 작은 일도 찾아내 칭찬하는 습관으로 나의 뇌를 긍정적으로 만든다. 중요한 점은 반드시 오전에 써야 한다는 것이다. 성공 일기를 통해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 일기는 말 그대로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며 쓰는 것이다. 오늘 하루를 개운한 컨디션으로 시작하게 되어서 감사하다. 오늘 산책할 때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감사했다 등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자. 겸손과 긍정적인 사고가 몸에 배 나중에 위기가 오거나 불안해져도 금세 극복하게 된다. 감사 일기는 아침에 적어도 좋지만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적어도 좋다. 만약 아침과 밤 하루 2번 작성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네, 저자님 목소리로 들으니까 또 더 따뜻하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지영 저자님을 딱 떠올리면 진짜 많이 생각나는 부분이 뭐냐면 감사일기였어요. 첫 번째 엄마의 동공부에서부터 좀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고 그 외에도 되게 자주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 나오실 때마다 얘기를 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진짜 늘 존경스럽고 아 이지영 저자님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했던 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그렇게 잘 전하는 분이세요. 그게 이제 감사의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맞나요? 그런 편이에요. 아 근데 왜냐면 그냥 상반된 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전에는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혼자 있으면 우울한 면도 많았고 왜냐면 어렸을 때 굉장히 이제 우울한 성격도 되게 많았고 내성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두운 면이 많았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우울한 생각이 많이 들고 어두운 면이 많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좀 많이 힘들게 느껴졌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을 좀 밝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책도 읽어보고 어떻게 바꿔야 되나. 근데 사실 그 누구도 바꿔줄 수가 없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내 마인드를 감사하는 거가 정말 가장 기본적으로 나를 바꿔줄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란 걸 깨닫게 됐고 그러면서 그걸 실천했는데 하루하루가 계속 개선되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그게 좀 저한테는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이번 책에도 제가 놀랬던 게 이제 추천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도움 주신 분들 뭐 감사 인사 쓰는 부분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던 이지영 저자님은 정말 좀 내성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분인데 이렇게나 사회생활을 정말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시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관계를 잘 맺어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에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예, 저는 인간관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들과 또 만나고 또 인연을 맺는가가 또 내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좋은 사람들과 더 많이 인연을 맺고 그리고 또 감사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감사의 어떤 인생을 진짜 펼쳐 나가시면서 또 주변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돕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파트는요. 조금 이거 읽다가 저는 약간 울컥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제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을 하려고 현관문을 나선 여느 날의 아침이었다. 현관 문고리에 걸린 큰 가방을 열어보니 반찬과 따뜻한 국이 있었다. 친정엄마가 새벽부터 출근하는 딸을 위해 반찬과 따뜻한 국을 끓여 내가 잠에서 깰까 벨도 누르지 않고 문고리에 걸어놓고 가신 거였다. 우리 딸 아침 꼭 챙겨 먹어 라는 쪽지와 함께 있던 따뜻한 음식 너머에 엄마의 사랑에 눈물이 핑 돌았다. 순간 나도 우리 엄마 같은 따뜻하고 강한 엄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업주부의 삶을 사시던 엄마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신 이유, 생계를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으셨다. 마르고 여리기만 하시던 엄마는 우리 남매를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셨다. 아버지 사업으로 인한 빚더미에서 벗어나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셨을지는 그때는 짐작조차 하지도 못할 정도로 철이 없었다. 돈에 지지 않는 강한 엄마가 되고 싶었다. 그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도전하고 배워나가기로 했다. 여기 책에서 보면 자신이 누군가의 정말 엄마가 되고 나니까 그때 사랑을 정말 깨닫게 됐고,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의 또 희망이자 또 버팀목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엄마 얘기하니까 좀 눈시울이 붉어지신 것 같은데, 실제로 엄마의 그런 약간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려고 너무나 애쓰시고 힘들었던 그 시기들을 다 봐오셨잖아요. 특별하실 것 같아요. 엄마에 대한 감정이. 어떠세요? 너무 특별하죠. 저희 엄마는 사실 뭐 저보다도 더 따뜻하시고 더 정말 너무너무 강하시고 그리고 위대하시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는 분이시죠. 그리고 어쩌면은 가장 강하시고 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엄마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저희 집이 진짜 힘들 때도 엄마가 실제로 저희를 다 키워주셨고 일도 하셨고, 엄마 생각하면 너무 항상 감사해요. 근데 진짜 그러면서도 엄마가 디테일이 살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테크도 하시고 막 돈도 잘 관리도 하셔야겠다 생각하면서도, 제가 예전에 뭐 이렇게 회사 다니고 그럴 때 회사 다니면 이렇게 아침밥 잘 못 차려 먹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이 집 앞에다가 국이나 이런 거 따뜻한 거 이런 거 이렇게 놓고 가시고, 신혼 때 저희 깰까봐 따뜻한 국 이렇게 놓고 가시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도 가끔씩 저희 가끔이 아니라 자주죠. 이제 가끔 자주 이렇게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이렇게 두고 가시기도 하시고, 가끔 이렇게 뭐 이런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맨날 이렇게 디테일이 살아 있어요. 저희 엄마는. 근데 그런 모습이 너무 따뜻하고, 나도 정말 그런 사랑이 많은 엄마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또 그거에 비하면 나는 그런 엄마가 아니니까 또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또 항상 그런 두 가지 감정이 또 같이 가고 또 그런 면이 있긴 해요. 근데 엄마가 보여주신 그 희생과 또 사랑이 결국엔 나를 또 다시 바른 엄마로 또 세워주는 역할을 하신 것 같아서 너무 존경하는 또 엄마를 두신 것 같습니다. 엄마한테 카메라 보고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도 또 이 기회 아니면 언제 하겠어요? 못 보냈네요 오늘. 엄마 사랑합니다. 아빠도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또 엄마와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하게 됐으니까 정말 모두가 감사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파트 넘어가 보면요, 이 부분을 저는 좀 공유하고 싶었어요. 이 부분 한번 낭독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모으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처음에는 세계 여행, 카페 등 흔한 답이 나오지만 몇 번을 계속 질문하면 결국 숨겨진 감정이 나온다. 음악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딸을 마음껏 지원해주고 싶은 엄마의 사랑, 아이와 스트레스 없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워킹맘의 죄책감,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싶은 나에 대한 자존감 등 내 안에 있는 진짜 감정이 있다. 내가 바라는 진정한 이유를 알게 되는 순간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변화의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 노트를 펼치고 그 감정들을 하나씩 적어보자. 진짜 이유를 적는 순간 부자 되기 로드맵의 1단계가 시작된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성공하면 뭐 하고 싶어? 라는 것에 대한 그림을 정말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지 않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편적으로 뭐 해외 여행을 가고 싶어요. 뭐 그냥 좋은 차를 타고 싶어요.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그러면 그게 다 됐으면 그 다음은 하고 계속 끌고 가다 보면은 진짜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깊이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궁금해요. 저자님은 뭐 물론 지금까지 부를 많이 추적을 하셨지만 모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돈 모으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할 때 본인은 어떤 걸 앞으로 이루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저도 앞으로 이루고 싶은 건 어, 더 많은 세상을 많이 보고 싶어요. 저는 지금은 이제 아이들도 학교에 다니고 또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좀 막 아무 세계를 막 다 돌아다니고 싶어도 조금 제약이 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크고 나면은 여기저기 해외를 막 다니면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글도 쓰고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제가 그 처음에 저자님을 만났을 때 목표와 똑같은 거 보니까 진짜 원하는 삶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언젠가는 정말 해외를 다니면서 또 좋은 글을 써주시는 네. 또 저자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이제 마지막 그 파트를 조금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저자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사람은 돈 벌 시간이 없다라고 미국의 석유왕 존 데이비스 록펠러는 말했다. 이 문구를 읽으면서 종일 분주하게 일하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생각할 시간이 없어. 투자 공부를 할 시간이 어디 있어. 라면서 나 자신을 일의 굴레로 밀어붙이던 내가 스스로 멈추었다. 그리고 계획을 다짐했다. 준비하고 배우고 계획했다.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아이에게 좋은 미래를 선사하는 엄마가 되고 싶다면 잠시 멈추어야 한다. 현실을 뛰어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일상의 패턴을 바꿔야 한다. 지금 이 부분이 저는 사실 이 책을 읽고 나서 많은 분들이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일상을 멈춰야 한다라는 말이 되게 임팩트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일상을 멈추고 나 정말 뭘 원했지?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다 보면 진짜 원하는 삶이 좀 펼쳐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구체적으로 더 보완해 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사실 일상을 멈춘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멈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움을 주거든요. 내가 계속 일을 해야 될 것만 같고 멈추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더 일을 해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없었고 뭔가 더 투잡도 해야 될 것만 같았고 계속 일해야만 됐었던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일수록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뭔가 큰 그림을 그리려면 지금 이 단계에서는 어떤 게 조금 더 많이 필요할까? 내 비중을 어디에다 더 많이 둬야 할까? 좀 큰 그림 하에서 많이 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조금은 욕심을 줄일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되게 많은 거를 원하게 되지만 사실은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지만 그게 더 빨리 가는 길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은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좀 소득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간이 일정 기간 좀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내공을 되게 많이 쌓고 시스템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어느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나는 폭발적으로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조급해하는 그런 단계를 가기 이전에 우선은 멈추고 진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면서 전략적으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건 왜 그러냐면 이 엄마의 10억이라는 책 뒤에 보시면요. 어떤 게 있냐면 엄마의 10억 로드맵이라고 해서
부자 습관 프로젝트 14일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챌린지를 주거든요. 사실 우리가 멈춰 있는 그 시간 동안도 뭘 도대체 계획해야 되고 뭘 도대체 생각해야 되고 뭘 행동해야 돼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오늘의 미션 해가지고 1일차, 2일차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들을 좀 알려주십니다. 제가 좀 소개드리면 1일차에 잠깐 읽어봐드리면 오늘의 미션 돈을 절약해야 하는 나만의 절박한 이유, 절실함 또는 돈을 모아서 내가 이루고 싶은 꿈, 열망. 오늘의 미션은 이 두 가지를 5개 이상 적어서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인사이트 톡강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있냐면 오늘 추천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날에는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법, 알렉스 베커가 쓰신 책이요. 그리고 그 부자들에게는 당연한 10가지 생각이 있대요. 그거를 반복해서 읽고 내 삶에 적용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날마다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준비하게 되셨어요? 실제로 2주 동안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소득을 높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출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어떤 작은 솔루션이라도 찾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프로젝트 안에서 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꾸준하게 매일매일 작은 것이라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저희 뉴리치 연구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카페에서 뉴리치 연구소에서 부자습관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 안에서 또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도 있고 또 저의 유튜브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또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용하시면서 작은 미션들을 실행해 나가시다 보면은 지출도 줄이시고 또 수입도 높이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뉴리치 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네이버 카페에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이지영 저자님 많이 찾아가 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젠 실행해야 되잖아요. 책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책대로 사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엄마의 10억 읽고 진짜 10억을 만드는 그 로드맵에 따라서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다 보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금까지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요. 우리 미인님이 정말 돈 모으고 싶은 이유가 중요하죠 라고 얘기도 해주셨고 달콤 모닝님이 저도 아이들에게 멋진 엄마가 되고 싶네요. 책 내용 너무 유익합니다. 꼭 읽어봐야겠어요 라고 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널스 리치님이라든지 나현님 계속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고 우리 이지영 저자님에 대한 관심도 끊임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오늘 북콘서트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여쭙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너무나 그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시고 또 이렇게 훌륭하게 진행해 주신 제인 대표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주말에 귀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분들께도 감사합니다. 또 현장에서 함께해 주신 분들께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려요. 제가 첫 책을 출간하고 북콘서트를 제인 대표님하고 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신간 엄마의 10억 책을 출간하고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동이 밀려오는 그런 순간이에요. 너무 행복하고요. 10번째 책까지도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와 함께 좋은 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우리 이지영 저자님께 큰 박수 드리면서 마지막 감사합니다. 공연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